학점은행제는 직장인, 주부, 학생, 군인 등 다양한 상황에 놓인 분들께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학위취득 제도입니다. 교육부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 진학, 국가 라이센스 응시 자격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쓰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서 관련 업종으로 종사하는 전문 멘토가 아니라면 잘 알고 진행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점은행제 이용 방법을 초보자 기준으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을멘토입니다. 학점은행제를 처음 접하게 된다면 총 두 가지의 이름을 듣게 되실 거예요. 첫 번째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두 번째는 평생교육원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행정 절차를 담당하여 처리하는 사이트인데요. 학교로 예시를 들면 행정실과 같은 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학점은행제를 허가를 받은 평생교육원에서 과정을 진행한 학습자들의 과정들을 저장하고 규정에 맞게 학점을 채웠을 경우 학위를 수여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이트에서는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와 행정 절차만 할 수 있고 실제로 수업을 듣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학점은행제를 검색하셨을 때 해당 사이트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수업을 듣는 것인 줄 알고 가장 많이 오해하곤 합니다. 평생교육원은 큰 틀로 봤을 때 종류가 총 두 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격평생교육원, 두 번째는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입니다. 둘 다 교육부의 운영 허가를 받아야지만 정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않은 채로 수강생을 모집하고 자취를 감춘 사건이 있었는데 그러한 상황이 생기지 않으려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이트의 조회를 반드시 먼저 해보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조회하는 방법은 평진원 사이트에 접속, 표준교육과정, 교육훈련기간 조회 이러한 방식으로 접속을 하여서 자신이 진행할 교육기관이 허가를 받은 교육기관인지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격평생교육원과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두 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원격평생교육원 같은 경우 기업에서 운영하는 훈련기관입니다. 이곳의 특징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주지와 상관없이 자신이 들어야 되는 과목을 PC와 핸드폰으로 수강할 수 있어요.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은 모든 곳이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오프라인으로 학생들을 모집하고 수업도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서 직접 방문하고 수업을 참여해야 됩니다. 많은 학생분들이 교육원을 선택하실 때 많이들 착각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누구나 알법한 대학교 명칭으로 운영되는 평생교육원으로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 학교 졸업장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과정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평생교육 훈련기관에서 학점을 이수하고 학위 취득한 경우 교육부 장관 명으로 학위증이 나오며 실제 대학과는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걸 모르고 시작했다가는 등록금만 더 비싸게 내고 진행하시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꼭 무언가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더 저렴하게 학비를 책정하는 원격평생교육원 통해서 학점은행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학점은행제를 찾는 분들께서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학위를 혹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점은행제 또한 정말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이트에 접속해서 표준교육과정 조회를 해보게 된다면 학사, 전문학사 부분에 개설된 많은 전공 과정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원하는 전공을 클릭해서 개설교육 훈련기간을 확인해 보면 오프라인으로 운영되는 교육원이나 현재 운영 중인 평가인정기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전공들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공학 계열의 경우 건축, 기계, 멀티미디어, 소방, 전기, 정보보호, 정보통신, 컴퓨터, 토목 이 정도가 있습니다. 예체능 계열은 시각 디자인, 실내 디자인, 미용학, 신학, 체육학 이렇게가 있습니다. 인문 및 나머지 계열은 경영, 아동, 심리, 사회복지, 회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그리고 영어 이렇게가 존재합니다. 물론 이 중에서도 혹은 다른 전공 중에서도 학점 인정 자격증이나 전적대에 따라서 온라인 수업만으로 학위 취득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전문 멘토에게 플랜 설계 받는 게 좋습니다. 학점은행제는 1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학습자 등록과 학점인정 신청, 학위 신청 세 가지의 행정 절차들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존재합니다. 미리 수업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가 추후에 저 시기가 되면 그때에도 괜찮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멘토가 있는 분들께서는 중요한 일정이 있을 때마다 연락과 가이드를 받기 때문에 사실 잊고 있어도 상관없긴 합니다. 그래도 1월, 7월 두 번만 할 수 있는 학위 신청 같은 경우 75일 이전에는 학습자 등록을 신청한 상태여야 되기에 적어도 학습자 등록 같은 경우 미루지 말고 과정 시작 후에 시기가 되어 꼭 해두시는 게 추후에 생길 문제를 방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학점은행제 이용 방법과 초보자 가이드는 이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워낙 이 제도가 알아야 되는 규칙들과 학위를 취득하려면 자신의 최저 학력이나 시작 시기 그리고 어떤 과정으로 할 수 있는지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한 번에 영상으로 다 담아내기는 어렵습니다. 혹시 학점은행제 어떤 것들을 다뤄줬으면 좋겠는지 의견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을 수용해서 한번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학점은행제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플랜 설계를 받고 싶은 분들이 계신다면 상단에 있는 채널 혹은 고정 댓글에 있는 연락수단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가을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